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성남 진행을 맡은 라울님 김희경. 김소영입니다. 네, 저희가 왜 힐링 성남 이렇게 진행을 맡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힐링 성남을 진행하던 분들에게 또 이제 갑작스럽게 상황이 생겨서 네. 저희가 대신 남은 두 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가정상의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 방송 제작하시기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은 팀원들이기 때문에 팀에서 그래도 이 난관을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자. 그리고 방송은 청취자분들과의 약속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맡게 됐다는 것 양해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힐링 성남을 꾸려가 볼 테니까요. 들으시는 분들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먼저 부탁을 드리고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급하게 힐링 성남을 준비를 했거든요. 힐링 성남 그동안 이제 반려견 그리고 반려묘 이렇게 네네네. 애완동물 이야기로 꾸려왔는데 딱 두 편이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남은 두 편은 김희경님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매달 마지막, 그러니까 네 번째 주 수요일에 방송이 됐었는데 저희도 사정이 있는 관계로 라이브로 방송을 전해드리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녹음 방송으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도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업로드된 방송을 듣고 네네. 계시겠죠? 그렇죠. 네. 먼저 이제 개, 고양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부터 조금 나눠볼까요? 나눠볼까요? 김희경님은 개와 고양이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원래는 태생적으로는 개과였습니다. 태생적으로 개과. 네. 그러나 그러나 후천적으로 이 고양이를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를 하다가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 고양이과의 두 남자와 함께 살다 보니 후천적으로 고양이과가 돼버렸습니다. 아, 지금은 그래서 고양이가 더 좋아요? 그렇게 됐네요. 아,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고양이를 무서워했어요. 그 고양이 울음소리가 그리고 그 눈매가 그렇죠. 특히 밤에 보는 그 눈매와 그 듣는 울음소리는 좀 공포스러울 때가 사실은 있었거든요. 근데 좋아하게 된 이유는 둘이 좋아해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렇게 자꾸 글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세뇌에 가까운 그런 것도 있었지만 자꾸 접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무서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때는 접할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피하게 됐었거든요. 아, 네네. 그랬는데 집에 이 두 사람이 고양이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이 길고양이가 됐든 아니면 왜 그러니까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애견 카페를 찾듯이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집에서 제가 못 키우게 하니까 그 고양이 카페들도 있거든요. 네네. 찾아도 가게 되고 그러니까 같이 가면서 고양이를 네네, 보게 접하게 되면서 되는 그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 무서워하던 것들이 조금씩 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양이들의 알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된 거죠. 그 털의 부드러움과 하여튼 있습니다. 그 묘한 고양이들만의 매력이 네. 앞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풀어나가겠지만 네. 그 고양이들만의 매력을 하나 둘 알아가게 되면서 고양이과가 돼버렸지 뭐예요. 네네. 우리 김소영님은 저는 개과. 무조건 그쵸. 개과. 네. 올리신 영상들을 봐도
네. 저는 이제 올린 영상이라고 하면 저는 개를 기르는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여행 같은 데 가서 개를 만났을 때 이제 찍은 영상을 아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이제 펜션 같은 데 갔을 때 그 펜션에서 기르는 개와 함께 찍은 음, 사진, 영상 뭐 네. 이런 건데 표정이 안 감춰져요. 안 그러니까 감춰져. 저의 표정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개를 만나면 저는 표정이 달라지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너무 신나고 행복해요.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냐. 그러니까 걔한테 제가 말을 막 거는 거죠. 뭐 완전 애기 대하듯이 어땠어? 일로 와봐. 막 그러면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애기가 되는 거죠. 저는 걔를 만나면 너무 행복해지는데 신기한 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걔한테 물린 적이 많아요. 어, 보통 걔한테 물리고 나면 걔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 무서워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걔한테 어렸을 때부터 여태까지 여러 번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별로 무섭지 않고 어머나. 걔가 아직까지도 좋은 거 보면 저도 신기해요. 심하게 물리신 적이 없는 거네요. 그래도 꼬맨 적도 있고요. 어머나. 피가 난 적도 어머나, 있어요. 어머나. 그런데도 무서워하지를 오. 않으시는, 그거는 신기하네요. 네. 그런데도 아직도 낯선 개를 봐도 가서 만지고 싶고 어머머. 그렇더라고요. 일단 물려서 피를 한번 보고 나면 무서워서 이렇게 뒤로 숨으시던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고양이도 좋아요. 좋은데 음. 개냐 고양이냐를 물어보면 굳이 개가 더 따지자면. 좋다라는 거지 뭐 고양이가 싫다는 아닙니다. 그 전에 지금 사실 힐링 성남을 진행하시던 분들은 네. 지금 현재 키우시는 그렇죠. 반려인들이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는 비반려인. 그렇죠. 이 비반려인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봤을 때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를 키우시는 그 이유들을 좀 음. 살펴보면 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맞아요. 그럴 거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에서 개를 키우고 어떤 단점에서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 선택하는 기준, 그 장점의 기준들이 뭘까가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는데 네. 어떤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개를 개를 키우는 키우는 가장 큰 점은 제가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너무나 반겨주는? 극하게 반겨주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이제 좀 아이들이 네. 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아빠 그쵸. 엄마를 엄청나게 반겨주지만 나이가 좀 들고 나면 격하게 반기지 않죠. 그렇죠. 심지어 어떨 때는 뭐 공부한다고 인사도 별로 안 하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부인도 이제 안 나와 볼 때가 있는 그런데 강아지만은 신나게 나를 맞아. 반겨주는 그게 강아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제가 금방 생각이 났는데 저희 그러니까 남편의 직장 동료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는 날 강아지만 안고 꼭 안고 있으면 있어야죠.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 가는 집에서 가는 집 못 찾아갈 일은 없다고. 그렇죠. 나만 제가 두고 그 가면 안 얘기 되니까 그 얘기 강아지 들으면서 되게 있어야 된다. 정말 웃프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쩌다가 강아지는 그만큼 이제 충성심이 있고 나만을 너무 좋아하는 가족을 너무 좋아하는 그게 강아지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보통 주택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때는 사실은 집을 지키는, 그러니까 그렇죠. 외부인으로부터 집을 지키는 용도의 그 개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즘은 진짜로 가족으로서의 반려견,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가족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커져서 그런 어떤 진짜로 충성심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는 뭐하지만 가족으로서 나를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정말 내 기분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렇죠. 어떤 그런 그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정말 진짜 담당해주는 친구, 가족.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장점을 가장 크게 맞아요.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이제 개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개 같은 경우는 같이 놀 수 있다. 사회성, 그쵸? 바깥에 나가서 뭐 뛰어놀 수도 있고 산책.
놀이, 이렇게 운동하러 나갈 때 맞아요. 혼자 가기 응. 싫거나 아니면은 밤에 나갈 때 살짝 맞아요. 무섭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을 시켜줘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같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그쵸, 있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제 친구도 운동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저랑 같이 강아지 산책을 나가면 시켜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운동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이 아이가 큰 음,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음, 이 강아지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었어요. 음, 그게 그래 진짜 귀찮기도 하겠지만 네 건강에는 최고의 그렇죠. 1등 공신이다. 제가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사실은 그래서 저는 못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모든 개들이 이럴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또 왜 이렇게 뭐 마약 감지견 뭐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위기의 순간에 왜 불이 그렇죠. 나거나 맞아요. 뭐 이랬을 때 '주인을 구했다.' 이런 개들도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런 특별한 감각 또는 뭐 경계심 이런 걸 가진 그런 개의 뛰어난 능력 이런 거 보면 '와 정말 대단한 동물이다.' 음. 이게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냥 경계심 이런 능력이 감각이 뛰어나서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큰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고양이를 음. 키운다고 생각했을 때 고양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고양이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둬도 된다. 독립성.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주인으로 그러니까 집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고양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덜 손이 간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뭐 1박 2일 정도는 혼자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강아지들은 그러니까 식탐이라고 표현하죠. 왜 음.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고 먹고. 배가 빵빵한데도 불구하고 그 먹을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일단 먹고 봐야 하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고양이는 자율 배식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끼니 때가 아니면 이를테면은 그 먹이를 봐도 음. 먹지 않고 그렇죠. 예. 음. 그래서 그 1박 2 일이나 이런 그게 인제 여행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근데 강아지들은 정말 음.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얘기를 하기도 저는 그 하시더라고요. 강아지의 주체 못하는 그런 그게 점이 귀여우시죠? 네. 그런 게 너무 귀여워요. 배가 빵빵하도록 계속 먹는 그 음. 면이 저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음. 네. 또 고양이의 좋은 점? 길렀을 때 좋은 음. 점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그루밍이라고 하던가? 그 왜 그 이렇게 핥는 청결 거. 예. 스스로 이렇게 몸을 털을 예예예. 핥아서 예. 그 청결함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음음. 그것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저처럼 약간 게으른 집사한테는 너무 고마운. 그러니까 왜 강아지들은 좋게 표현하면 그 꼬순내라고 하는데 그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 줘야 네. 되는데 그 고양이들은 본인이 굉장히 청결하잖아요. 그 화장실 음. 갔다 와서의 그 뒤처리도 그렇고 음. 그 배변 문제 이런 음. 것들도 꼭 정해진 화장실 이런 음. 것에서 인제 뒤처리를 하고 하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 강아지들보다는 손이 덜 가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음. 확실히 쪼끔은 더 편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 어 양육자의 입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쪼끔 더 부지런하신 분들이 강아지 를 키우는 쪽에 게 쪼끔 더 맞지 지 않을까.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저 같아요. 제가 조금 게으른 양육자 쪽에 속하다 보니까 음. 저한테는 그런 면이 고양이의 그런 부분들이 음음. 더 장점으로 와닿지 않나 저한테는. 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뭔가 같이 치대고 음. 뭔가 이렇게 같이 계속 어울리고 부딪히고 그걸 좋아하시는 끌어안고 이걸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강아지. 강아지가 그쵸? 더 좀 예예. 어울리고 조금 개인적이고 네네. 약간 독립적이고 서로의 생활이 살짝 보장되는 그쵸. 터치하지 네. 않는
그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네, 조금 더 접니다. 어울리지 네네네. 않나. 전 함께하는 거 물론 좋아하지만 계속 함께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네네네네네. 저는 선을 지키지 않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선 지키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 약간 고양이. 막무가내를 좋아해서 전 치댈 땐 치대더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네, 고양이. 전 저희가 고양이입니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저는 개과 김희경님은 고양이과라는 게 조금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양이의 그 털, 그 촉감. 네, 부드럽죠. 네. 그게 또 고양이의 장점이기도 해요. 매력이에요. 그 맞아요. 매력에 퐁당 빠지면 음,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음. 그 쓰다듬고 있는 그 느낌. 행복해요. 고양이의 매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밀당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도도함이, 음, 그 애간장 녹이는 그 도도함이 뭐 이렇게 보면 개도 모든 개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밀당을 잘한다기보다는 당기기만 하죠. 밀지를 못하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고양이는 밀당을 좀 어. 하는 것 같아요. 애교를 부릴 땐 애교를 부리다가도 어느 순간 제가 애교를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쁨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양이와 이렇게 가까이 지낼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제주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에어비앤비를 빌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에어비앤비에 써 있기를 고양이 사료가 있고 우리 집 주변에 길고양이가 네네. 있다. 근데 자주 와서 사료를 먹는 고양이가 있다. 친한 고양이가 있으니 이렇게 생긴 고양이가 나타나면은 아니고요. 이런 고양이가 와서 먹을 테니까 사료를 아침 저녁으로 꼭 주세요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료를 놔뒀더니 와서 먹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얘가 오길 이제 제가 기다리죠? 기다리게 되는 네. 거고 거기에 3일을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숙소를 바꿨거든요. 그 다음 숙소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었죠. 근데 나 첫 번째 숙소로 가고 싶다. 보고 걔 싶죠? 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걔랑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 사료 먹는 걸 지켜보고 있게 되죠. 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 고양이의 매력이 이거구나. 그럼요.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그 고양이, 그 집사들이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길들여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니까요. 참 고양이든 강아지든 정말 마음은 너무 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단점 때문에 맞아요. 기르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며칠 전에도 신랑한테 그 얘기했어요. 우리 어떻게든 길러볼까? 난 너무 기르고 싶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단점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네. 근데 정말 하루에도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어떻게든 길러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기르고는 싶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러면 어떤 점 때문에 망설이시는 건가요? 저는 가장 큰 점은 제가 이제 나와 있는 시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혼자 둬야 걔가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요새는 애완견들을 대부분 반려견들을 집에 특히 이제 아파트에 기르는 경우들도 많기는 하지만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애완견이 마당에서 약간 뛰어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 네네네. 보니까 조금 얘한테 안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건 그러니까 뭐 주관적인 건데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네, 네. 이게 최선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 같지 않다. 네. 그래서 조금 마당이 있거나 뛰어놀 공간이 있을 때 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저희는 네네. 조금 큰 개를 기르고 싶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맞아요, 강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못 기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특히 해외 여행을 갈 때 국내 여행이라면 어떻게 같이 다녀보겠는데 해외 여행을 같이 갈 자신은 좀 없어서 맞아요. 다른 데 맡기면 또 이 아이한테 너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점들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문제가 쉽지 않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관리가 너무 힘들다. 뭐 털갈이라든가 목욕, 정리 이런 것들은 제가 좀 감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데 오히려 그렇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들 때문에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묘들이 저보다 세상을 아, 일찍 그쵸. 떠나게 될 맞아요. 가능성이 더 음, 많은데 그때 그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음, 같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평생 기를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럼 평생 나는 기르지 않고 살 것인가? 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진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가 제일 최선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들의 인식이 이제는 정말 그렇죠. 가족으로서 이제 그 반려동물들을 정말 말 그대로 애완이 아니라 음. 반려라는 개념들을 점차 이제 인식하게 됐구나라는 인식의 변화들이 많이 자리 잡았구나라는 걸 음.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비반려인, 비반려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반려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현재는. 지금은 비반려인이 맞죠. 음. 네. 그렇지만 과거의 반려인이었던 음. 경험들이 있고 음. 또 앞으로도 반려인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 비, 저는 언젠가는 반려인이 될 거예요. 그게 음, 언제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반려인이었을 때의 추억들과 앞으로 반려인일 예정, 그때의 준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서 힐링 성남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편도 곧 업로드 시켜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라울링 김소영, 김희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